안녕하세요. 자신만만 적응기술사 강사 김은숙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비례미와 중용미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외부 공간 구성의 형태가 비례미와 중용미에 관해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게 이제 휴먼 스케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오늘은요 우리가 조선시대의 어떤 공간의 표현도법,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조감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시대 때는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뭐 그런 말도 있죠. 그 무용도 이렇게 왜 대대로 이렇게 전달을 하려고 보니까 그 발레도 그렇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뭐 학춤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달을 하려고 하면 뭔가 도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아니고요. 부호로 그려져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춤이 시대에 따라서 계속 이게 똑같이 전수되는 거겠죠? 그렇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몸짓으로 해서 대대로 이어진다라는 것은 변형이 되기 쉽잖아요. 근데 그게 도표화가 돼 있다랍니다. 발레도 그렇다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그게 뭐 몸집에서 형태로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팔다리 몸짓으로 그려져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도표화돼 있다랍니다. 근데 이제 그 도표를 해석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전래 되겠죠,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도표는 본 적은 없지만은 어쨌든 이게 이제 그 어떤 그림도 우리가 옛날에 어떤 어떤 공간도 사라졌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는 어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재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산수화를 통해서도 있을 수 있고 공간도 재현을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도면화 글로만 표현된 것도 있었겠지만은 그림으로도 표현이 된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표현 도법을 썼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굴도 문화재에 가보면은 동굴도 뭐 인터넷 쳐봐도 나오죠, 그죠? 자, 동굴도 같은 경우는요 어떤 그림 표현 도법이었나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그죠? 동굴도 그냥 동굴도다 이래가지고 보는 것도 뭐 필요하겠죠. 우리가 이제 참 기술사 공부는 너무 다양한 걸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표현 도법 해가지고 보면은 여기는 등각 투상도라고 해놨습니다. 투상도법이라고 해놨죠, 그죠? 자, 우리나라의 어떤 표현 도법이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대표적인 게 등각 투상도법이 있고요. 평면 배치도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소세원 같은 경우에 그림 나와 있죠, 그죠? 자, 소세원은 모든 이게 개인 별서다 보니까 많이 없어졌어요. 공간 자체도 지금 거의 다 사라졌고요. 그 어떤 별서 공간이 아니고 구조물만 남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물이라는 것은 뭐 어떤 그것만 구조물을 말하는 건 아니죠.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집 자체, 뭐 정자 이런 것도 다 구조물이에요. 건축 구조물로 다 들어가는 거죠, 그죠? 시설 구조물, 건축 구조물 해서 어쨌든 간에 다 구조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그것만 남아있을 뿐이지 실제로 어떤 공간의 어떤 형태는 다 변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 재현하는 기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세원은 지금 그림이 남아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는 이제 평면 배치도법. 자, 우리가 그 소세원 들어가면은 그림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그거 평면 이는 그림의 표현 방법은요, 평면 배치 도법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게 그 평면 배치 도법인가? 저는 여기에는 지금 그림을 다 실진 않습니다. 그래서 평면 배치 도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등각 투상 도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죠. 우리가 사면 전개 도법입니다. 사면 전개 도법. 주로 세 개 사용을 하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건축물의 공간을 표현하는 기법이고요. 뭐 우리가 산수화라든지 뭐 이런 것은 또 우리가 화법이죠. 이거는 도법이 아니고
화법, 그림을 나타낼 때 쓰는 화법은 또 따로 있죠. 그죠? 뭐 회화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림을 표현하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산수화의 어떤 도법은.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공간을 나타낼 때 도법과 우리가 어떤 회화법하고는 틀린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글도 같은 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등각투상도법입니다. 즉 말해서 눈으로 봤을 때 30도 각도. 그죠? 여기에 보면은 30도 각도를 기울인 상태로 수직으로 올려서 우리가 건물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기법. 대표적으로 우리가 궁궐이라든지 평면을 나타낼 때 좀 기울인 형태가 하니까 조금 약간 사실적이죠. 우리가 조감도라는 게 뭐예요? 조감도라는 것은 공중에 새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봤을 때 그린 표현이잖아요. 그죠? 자,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 눈으로 봤을 때 30도 기울인 어떤 형태. 비슷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조감도도 위에서 새가 봐는 기법이니까 그래도 어쨌든 수직으로 쭉 내리는 기법이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30도 기법으로 해서 쭉 연장선으로 연결하는 기법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멋있는 기법이죠. 그죠? 이런 기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좀 비슷하게, 이게 왜 투상 기법과 도법하고 동글도가 사면 전개 도법 아닙니까? 왜냐면 사자가 기울일 사자,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사면은 좀 그런 느낌도 있겠지만, 그 기울일 사자, 이런 것도 좀 있겠지만, 사실 어찌 보면 좀 사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좀 빼딱하게 봤을 때. 이런 것은 나 지금 한자는 못 찾겠어요. 어떤 사자인가는 내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지금 사면전개도법이라는 것은 전개죠. 그죠? 투상도법이 아니고 전개입니다. 정말해서 보는 눈 방향이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개되어 있는 도법이라는 거죠. 정면으로 봤을 때 그림 이렇게 그려져 있고 요 측면으로 봤을 때 또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거죠. 그죠? 다 정면으로 봤을 때도 여기 봤을 때는 우리가 그 인면도로 봤을 때는 이쪽은 다르게 달라졌을 건데 이쪽으로 봤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주로 이런 것을 우리가 문이라든지 누 이런 곳을 나타낼 때 전체 나타낼 때 이쪽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타냈고 이쪽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타냈고 이쪽으로 보니까 또 이렇게 나타냈고 이런 모습이죠. 자, 이런 것은 우리가 사면전개도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건물 방향에 따라서 시점을 달리하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궁중에 어떤 내문, 뭐 용문, 무문, 뭐 이런 문 있죠, 그죠? 일하문 이럴 때 문을 주로 나타낼 때 이런 기법을 많이 쓴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주로 이제 평면 배치도법은 많이 쓰는 기법입니다. 주로 이제 민가라든지 뭐 궁중에서도 사실 평면 배치도법을 쓰긴 쓰는데 우리가 대체로 전체적인 걸 나타낼 때는 우리 그 궁궐은 아무래도 넓으니까 그죠? 등각투상도법을 많이 썼고요. 그다음에 또 그리고 기술적인 면이 필요하니까 기술자들은 궁궐에 더 많겠죠. 그래서 등각투상도법이 있고요. 주로 이제 평면 배치도법은 좀 민가의 별서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사용을 했던 기법이고요. 그다음에 사면전개 기법은 거의 궁궐에서만 많이 보는 기법입니다. 근데 주로 문에 사용했던 기법으로 많이 사용됐다는 거죠. 그 외에는 사실 뭐 조그만한 어떤 그 민가에서는 사용하진 않았죠. 이것도 뭐 우리가 대체로 뭐 부잣집이나 정말 아까처럼 별서라도 어떤 큰 벼슬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나 이 정도 썼지 기본적으로 다 사용을 별로 안 했죠. 자,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죠. 등각투상도법도 실제로 우리가 그 원래 있긴 있었지만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사실 틀려요. 우리가 그 동굴도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 때 어떤 일본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어디에 중점을 뒀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표현하는 기법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동굴도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그랬던 기법과 그다음 일본 사람이 이렇게 그 동굴도를 봤을 때 동궁 그죠 경복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림하고 좀 틀립니다. 그래서 경회로 같은 경우도 동굴도에 나타나는 위치 이런 것도 사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차이가 난다라는 거. 아무래도 그리는 사람의 감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점 이런 것에 따라서 아무래도 다르겠죠. 저감도하고는 좀 차이가 나겠죠, 그죠? 그럼 뭐 새도 안 그렇겠어요. 지가 어디다 보느냐에 따라서 중점이 다르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개가 있다라는 거. 자, 이런 것 정도 여러분들이 알면은, 자,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모여서 여러분들이 답을 쓸 때 어떤 표현을 여러분들이 넣느냐예요. 이런 것은 다 모르면은 답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렇지만 많이 알면은 그 답에 묻는 것에 따라서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늘 많이 이렇게 짧게 많이 알아놓는 것이 훨씬 좋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 다음 게 나오는 게 우리나라 조경에 반영된 주요 사상인데, 앞에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잠깐 나왔는 게 뭐냐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어디다 어떤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는가.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시험 칠 때, 우리는 지금 시험 공부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라고 했어요. 시험 칠 때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우리가 주로 이제 나무라든지 시설물 아니면은 주로 평면이냐 수직이냐 뭐 시설물도 평면이냐 수직이냐 이렇게도 나누기도 하고 뭐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어떤 뭐 내용도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어떻게 구분을 할 때 아니면 사상도 마찬가지죠. 나무든 시설물이든 기본적으로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역성이냐 아니면 보완의 기법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나무들이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그죠? 뭐 기와 의 이런 것처럼 시설도 마찬가지죠. 그냥 보기 좋아라고 넣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점경물이라고 또 하는 것도 있지만 뭐 지가 뭐 주인 입장에서 저기 하나 뭐 갖다 놓으면 좋겠다 해서 갖다 놓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떠한 기회에 보완의 느낌으로 넣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답을 쓸 때 아니면 공부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공부를 해야만이 좋은 답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주요 사상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지리 같은 경우는요. 도읍의 어떠한 입지를 정할 때 이런 거 양택, 뭐 엄택은 빼고요. 저 엄택 선정은 사실은 원래 없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도읍의 어떠한 입지를 정할 때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음양오행 같은 경우는 실제로 건축물화의 형태하고 관계가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있죠. 그 백성들의 그 집들은 지붕이 다 둥글어요. 다 둥근 것이 음의 어떤 개념에 관한 양과 음의 조화의 개념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 어떤 기록에 의하면 근데 그게 이제 진짜 어떤 신빙성이 있는 기록인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나와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건축물의 어떤 형태의 기본, 그다음에 주택과 시설물의 어떠한 놓는 방법 이런 것은 다 음양 오행 사상에 들어가 있고요. 자, 태극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태극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거 태극이죠. 그죠? 야, 이게 태극인데요. 이 모습이 가람이죠. 뭐 우리가 저 옛날 말로 쓴다면 이렇게 생겼죠. 그죠? 아래 앞자를 쓰죠. 그죠? 점 찍는 거. 가람이라고 하죠. 가람은 바람이죠.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 우리가 말하는 지금 바람길입니다. 바람길의 어떤 형태를 나타낸 게 태극이라고 해요. 이거는 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건축물을 배치하는 기법입니다. 주로 사찰에 어떠한 건축물을 넣을 때 바람의 형태대로 길을 잡아서 바람길을 내줬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500년 지나고 몇천 년 지나도 거기에 있는 어떤 목재가 썩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우리 뭐 방부에 걸치랬겠어요? 어떻겠어요? 목재가 썩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바람이 잘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그거에 썩지가 않는데요. 사실 우리가 목재라는 것은 단점이 썩는 거죠. 그죠? 썩는다는 건 뭐예요? 습도가 있기 때문에 썩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습도를 없애주기 위해서 가압을 하잖아요. 습기를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 바람을 잘 통해서 건조가 자연스럽게 되도록 하는 게 우리가 바람길 내주는 것도 바로 그런 것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사찰 가보면 굉장히 깝깝해요. 그래서 막 에어컨을 틀죠. 저는 필 100년 뒤엔 다 썩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현대 우리 사찰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깝깝해요. 뭐 이렇게 건물 짓고 뭐 이러는 것도 정말 어떤 이제 조상의 어떤 지혜로 봐서 이런 것도 좀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 너무 이게 뭐 이것만 쳐가지고 무슨 선도한다라고 한다는 것도 저는 되게 웃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안에만 어떤 우리의 어떤 철학이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자연에 관한 인간은 전부 다 자연인데 어차피 자 그래서 이런 게 전부 다 바람 그래서 태극설의 개념은요 가람에서 건축물 지금의 바람길이라는 개념 그리고 주로 사찰에 많이 적용이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유교 사상 같은 경우는 유교 사상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런 것은 주로 공간 구조 위계라는 개념보다는 저는 어쨌든 공간의 어떤 구조나 공간의 형태 아까 이야기했죠. 점점 갈수록 섬세하고 그 다음에 그 공간에 긴장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도 꼭 우리가 뭐 높다 낮다 이런 걸 떠나서 긴장감을 불어일으키게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유교 사상에 저는 기반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교하면은 뭐 계단이 있고 높고 뭐 이런 것도 있죠. 사실 맞아요. 사당 같은 경우는 공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봐서는 우리가 위계의 어떤 개념도 있지만 공간 같은 평면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어떤 중심에 되는 거, 공간의 중심을 놓진 않아요. 실제로 가장 중요한 곳에는 점점 섬세하게 다가갈 수 있고 그곳에 가장 긴장감을 일으키면서 어떤 왜 약간 좁게 하는 것은 굉장히 긴장감을 일으키겠죠. 그죠? 물론 제일 구석에 있는 것도 의미도 있겠지만 제일 긴장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점점 섬세하고 조밀하게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도 너무 깝깝하지 않게 어떠한 전이 공간을 둬가면서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위계 공간의 개념이 전부 다 어떤 유교 사상에서부터 주는데 그냥 껍데기만 압박감을 주진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들이 좀 더 공간의 어떤 구조 형태를 좀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신선 사상 같은 경우는 앞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경물의 어떤 형태라든지 문양, 구름의 모습이라든지 신선은 어쨌든 내가 신선이 되고자 하는 아니면 유유작적 이런 걸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림이라든지 정자의 명칭 이런 것이 주로 우리가 신선 사상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삼신상, 그 다음에 십장생, 뭐 영원 불멸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삼신산 중에서도 삼도 그죠? 이런 형태가 전부 다 삼신산 불교에서 나오는 느낌이죠. 도교에서 나오는 신선 사상이죠. 자, 자연주의는 주로 우리가 별서의 개념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런 데서 주로 이제 적용에 많이 반영되어 있는 사상들. 자, 이런 개념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그 내용들이 나무를 하나 심더라도 공간을 하나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양의 어떤 개념으로서 여러분이 접근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을 어떤 물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적을 것이냐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에서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걸 무슨 학문적으로 적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 그 한 줄기 안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 또 같은 한민족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 적혀 있고 이런 내재가 사상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만 알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이 글을 글로 표현할 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까지 아시고요. 그 다음에는 뭐 정원이 어떤 건가 보고,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건 개인 생각이었으니까, 저 정원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이런 것을 공부하는가? 자, 유네스코 명성 이런 것에 관해서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제 우리가 동양의 어떤 개념, 우리가 계획에 접근하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거 접근하는 것은 전부 다 이 안에 여러분들이 포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유네스코의 어떤 정제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